반갑습니다. 미래행복TV 서혜원 박사입니다. 오늘은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화를 잘 내거나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성격이 형성되기까지 원인이 무엇이며 또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만약에 내 가족이나 내 자녀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낸다거나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화를 많이 낸다거나 욱하는 성격을 자주 드러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증상이 가볍다면 우리가 웃어 넘길 수도 있고 또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증상이 심해서 자기 자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고 또 자기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증상 또는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장애가 있는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성격장애 또는 인격장애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성격장애나 인격장애를 11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편집성 인격장애. 두 번째, 분열성 인격장애. 세 번째, 분열형 인격장애. 네 번째,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다섯 번째, 자기애성 인격장애. 여섯 번째, 경계성 인격장애. 일곱 번째, 반사회성 인격장애. 여덟 번째, 의존성 인격장애. 아홉 번째, 회피성 인격장애. 열 번째, 강박성 인격장애. 마지막 11번째, 수동공격성 인격장애. 오늘 말씀드리는 화를 잘 내거나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11가지 성격 장애 중에서 반사회성이나 수동공격성 인격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화를 잘 내거나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편집성 인격장애로 갈 수도 있고 경계성 인격장애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란 어떤 건가? 후회나 수치심 없이 반사회성 행동을 반복하고 학습 능력이 없고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똑똑해 보이고 말도 합리적이지만 신의가 없고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깊은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서 가끔 남을 위하는 체 하지만 깊은 정서관계는 갖지 못하고 직업에 실패를 하고 범법행위를 하고 가정생활에서 무책임하고 폭력행위를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채무 불이행을 잘하고 거짓말하고 무모한 행동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수동공격성 인격장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해, 지연시킴, 꾸물댕, 다루기 힘든 완고성, 비능률성,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교적 상황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저항을 하는데, 이 저항은 공격성을 위장한 그런 저항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약속에 늦고 또 전화 응답을 하지 않고 늦장을 부리고 잊어버리고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그 잘못을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사람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의존 관계로부터 또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가끔 자해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 역시 남을 응징하기 위한 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내거나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런 성격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성격이 형성되기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은 대체적으로 어린 시절 인격 형성이 되는 과정, 거의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5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인격 형성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15세 그리고 18세 정도가 되면 인격이나 성격이 이제 완전하게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육 과정에서,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또는 양육자로부터 관심과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고 부모의 불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전해서 욕구와 좌절을 경험하고 또 부모의 어떤 비난, 간섭, 야단, 공격 이런 걸 받고 자랐을 때 이런 성격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십시오.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치료를 권유해서 그 사람이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참는 방법입니다. 내가 참는 방법. 자, 그런데 이 방법은 제가 권유하고 싶지도 않고 좋은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참는다는 것은 내가 올라오는 감정을 강제로 이렇게 누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감정은 누르면 언젠가는 폭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를 이해하는 방법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자랄 때 양육자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고 또 어떤 환경에서 자랐나,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을 하면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사람도 알고 보면 어려서 가정 환경적으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자랐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측은지심을 발동해서 이 사람도 알고 보면 상당히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이해도 안 되고 참아지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 그럴 때는 상대방이 어떤 화를 잘 내거나 욱하는 성격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상대방 감정이 나한테 투사가 되어서 내가 더 화가 나고 더 욱하는 성격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래서 이제 자신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이제 내가 만약에 양육 과정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 자녀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여건이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치료를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격이 형성되기까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공격하지 않았는지, 야단치고 지적하고 비난하지 않았는지, 또 우리 부부가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그래서 아이가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런 성격을 형성하기까지 부모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 아이한테 이제 사과를 해야겠죠. 부모도 아이한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과를 해서 아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진솔한 대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진솔한 대화를 하는 방법인데, 이 진솔한 대화에도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아이하고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부모 생각을 강요하게 돼요. 아이에게 부모 생각에 따르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아이는 두 번 다시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기 싫어. 대화법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나전달법과 너전달법이라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나전달법은 그럼 어떤 거냐? 그 너전달법은 어떤 거냐?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내일 모레 시험인데 지금 한참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는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다. 이제 가정을 할 때 나전달법은, 자,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네가 내일 모레 시험인데도 지금 시험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 마음이 또는 아빠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단다. 이것이 바로 나전달법입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나전달법입니다. 자, 그러면 너전달법은 어떤 거냐? 같은 상황에서 네가 내일 모레 시험인데 시험 공부도 해야 될 시간에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에 빠져 있으니까 맨날 성적이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네 성적이 나쁜 것은 자업자득이지 않겠냐.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전달법입니다. 그래서 나전달법은 내 감정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나전달법이고, 너전달법은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너전달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전달법 이면에는 상대에 대한 비난이나 무시가 깔려 있지 않지만, 너전달법 이면에는 상대에 대한 비난이나 무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전달법으로 내 감정을 상대에게 전할 때는 상대가 반성을 하지만, 너전달법으로 상대에게 전하게 되면, 대화법을 하게 되면 상대는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반성보다는 반항심이 먼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전달법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을 부모님이 이렇게 몸소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이나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서혜원 박사라고 검색을 하면, 그냥 서혜원으로 검색하면 식당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혜원 박사까지 검색을 하면 거기에 나전달법과 너전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내 자녀에게 분노 조절 안 돼서 화를 잘 내거나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